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와, 세상에 맙소사. 저도 윈도우 태블릿을 메인으로 쓰게 된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윈도우 태블릿을 메인으로 써보려고 여러 번 노력했었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윈도우 태블릿을 안 쓰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좀 많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서피스 프로 8하고 윈도우 11이 나오면서 조금만 설정해주면 이제 진짜 쓸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윈도우 태블릿인 서피스 프로를 쓰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지, 불편한 점은 어떻게 해결했고 그래도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계속 나오게 될 이 제품은 서피스 프로 8 i5 16기가 모델이고 4G LTE를 쓸 수 있는 셀룰러 모델이에요. 물론 이제 서피스 프로는 이렇게 화면 터치를 지원하고 타이핑을 할 때는 이렇게 터치 키보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물리 키보드 없이 그냥 터치만으로 써도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 키보드가 있고 없고는 생산성에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 이렇게 전용 키보드와 전용 펜을 따로 구입을 했어요. 특히 서피스 프로 8의 전용 키보드 커버는 이렇게 펜을 안에 수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펜을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진짜 편해요. 그리고 바닥에 놓고 평평하게 사용할 때도 이 펜이 수납되는 부분이 걸리적거리잖아요. 이 상태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윈도우 10이 아니라 윈도우 11이 탑재하는 모델인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서피스 프로를 제대로 쓰려면요 반드시 윈도우 11을 쓰셔야 됩니다. 윈도우 11에 쓸 수 있는 제스처나 터치 인터페이스를 좀 써보면 이제야 좀 태블릿으로 쓸만해졌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윈도우 터치 제스처는 이렇게 터치 스크린 제스처랑요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터치패드 제스처 두 개로 나눠져요. 먼저 터치 스크린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한 손가락부터 알려드리면 터치로 마우스 이렇게 클릭하듯이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 길게 누르고 있으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이 눌러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드 해가지고 좌우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게 되면 알림 센터가 뜨고요. 왼쪽에서 슬라이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위젯이 뜹니다. 그리고 두 손가락도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뭐 확대, 축소 뭐 이런 거 별거 없어요. 진짜는 세 손가락부터 해요. 세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고 이렇게 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창들이 쫙 이렇게 축소되는 게 보이는데요. 저는 이렇게 축소되어 있는 이 상태를 준비 상태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상태에서요 손을 떼지 않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환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앱들이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손가락으로 누른 다음에 위로 올리게 되면 앱을 여러 개 띄워서 볼 수 있는 이렇게 알트 탭과 비슷한 화면이 뜨고요. 밑에서는 데스크톱을 여러 개 따로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동할 수 있게 이걸 고를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뜨고요. 그리고 세 손가락으로 준비 상태일 때 밑으로 내리게 되면 창이 다 내려가고, 다시 세 손가락으로 올리게 되면 창이 다시 올라와요. 근데 매번 이렇게 준비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좀 익숙해지면요 그냥 바로 이렇게 올려도 앱이 전환이 되고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제스처 익숙해지는 데만 준비 상태로 이렇게 기다려보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제스처 쓰시면 돼요. 그리고 네 손가락을 이용하면요 미리 지정되어 있는 바탕화면을 이렇게 좌우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제스처가 괜찮죠. 근데 저는 여기 있는 이 제스처보다 터치패드 제스처를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터치패드 제스처는 제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거든요. 검색에서 제스처라고 하면 이렇게 고급 터치 제스처가 보이는데 이걸 누르면요 이렇게 터치패드의 고급 제스처를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터치패드 제스처에도 한 손가락이나 두 손가락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세 손가락과 네 손가락이 진짜인데요. 제 세팅값 기준으로 세 손가락을 위로 올리면 이렇게 창이 최대화되고 내리면은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한 번 더 내리면 이렇게 최소화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 이 창을 세 손가락으로 왼쪽으로 밀면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달라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환도 가능한데 여기에서 위로 또 올리면은 4분의 1만큼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네 손가락을 이용하게 되면 네 손가락으로 내리게 되면 바탕화면으로 보기가 되고요. 네 손가락을 올리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위나 옆으로 쓸어가지고 손을 떼지 말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바로 Alt 탭에서 다른 걸로 넘어가는 이런 기능이 됩니다. 이거 진짜 유용해요. 물론 이제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의 제스처랑 비교하면 아직 부족하긴 한데 아시겠지만 생산성은 윈도우 태블릿이 정말 좋습니다. 무엇보다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에서는 뭐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뭐 원노트나 포토샵이나 뭐 노션 같은 거 쓰게 되면 기능이 진짜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서피스 프로는 말 그대로 윈도우 기반의 태블릿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완전히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고요. 어떤 앱을 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진짜 생산성이 서피스 프로가 다른 것들을 압도합니다. 물론 이제 iOS나 안드로이드에 쓸 수 있는 앱을 윈도우에서 제대로 못 쓴다는 건 아쉽긴 한데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 영상에서 윈도우에서 안드로이드 앱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것도 결국 사용자 휴대폰에서 미러링을 응용한 거다 보니까 안정성도 좀 떨어지고 큰 화면을 제대로 활용할 수도 없었고 스마트폰으로 다른 작업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문제를 서피스 프로에서 두 가지로 해결했어요. 바로 블루스택이라는 가상 에뮬레이터 하고요,
삼성 덱스입니다. 블루스택은 스마트폰하고 연동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안드로이드를 실행시키는 건데요. 지금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안드로이드를 로딩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이거는 스마트폰이 꺼졌다 켜졌다는 뭐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에서 플레이스토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플레이스토어가 여기에 이렇게 그대로 뜹니다. 원래 이런 에뮬레이터는 블루스택이랑 녹스가 제일 유명한데요. 두 에뮬레이터 모두 많은 분들이 윈도우에서 모바일 게임을 돌릴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게임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에 있는 다른 앱도 실행시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게 얼마나 부드럽게 돌아가는지는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보면 얼마나 많은 코어와 메모리를 여기에 할당을 하느냐, 프레임 속도를 어떻게 제한을 하느냐, 이 태블릿 자체의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온라인 게임을 한다면 인터넷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저는 생각보다 부드럽게 잘 돌아가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근데 이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는요, 안드로이드 7 그나마 최신 버전으로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9까지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최신 안드로이드 OS 10이나 11이나 이런 데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앱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여기에서 이 앱 에뮬레이터로 못 돌리거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바로 삼성 덱스예요. PC에 삼성 덱스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한 다음에요,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덱스를 실행시키면요, 이렇게 노트북을 찾거든요. 요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서피스에서 덱스를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용자 휴대폰에 있는 미러링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화면 비율을 스마트폰 비율이 아니라 이렇게 넓게 쓸 수 있다는 점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이렇게 완전히 꺼져 있는데도 얘는 단독적으로 이렇게 작동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무선보다 조금 더 쾌적하게 사용을 하려면 유선으로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손필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에 비해서 요 서피스 프로와 같은 윈도우 태블릿이 많이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제품 말고 다른 이전의 서피스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요 서피스 프로 8 같은 경우에는 화면 주사율이 120Hz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훨씬 더 부드럽고 요 펜으로 이렇게 필기를 했을 때 요 반응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요 반응 속도만 놓고 보면 정말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못지않게 반응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 태블릿인 서피스 프로에서 요 필기가 좀 아쉽다고 하는 거는 이제 필기 앱 소프트웨어가 좀 아쉽다는 거하고, 화면에 손바닥이 닿았을 때 요 손바닥을 인식하지 않게 하는 팜 리젝션이 기본 세팅값 기준으로는 조금 어색해가지고 그 세팅값을 조금 튜닝해줘야 된다는 거, 뭐 그런 점이 아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PDF 불러놓고 위에다가 필기를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거나 뭐 그런 정도 용도로는 기존의 윈도우 태블릿으로도 잘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펜을 정말 많이 쓰고 좋은 앱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야 뭐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쓰시면 되겠지만 윈도우 태블릿으로 못 쓸 정도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요 윈도우 태블릿에서 필기를 좀 잘할 수 있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제가 따로 준비할까 싶은데 그건 많은 분들이 요청하시면 제가 따로 준비해 볼게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이 이렇게 견고하게 두껍다 보니까 작업할 때 디스플레이 안 흔들리는 거 되게 좋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얇은 노트북들은 키보드로 막 타이핑을 하거나 조금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디스플레이가 막 흔들립니다.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스피커 품질, 태블릿인 뭐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하고 비교하게 되면 아이패드 프로 최신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그거만큼은 안 나오지만, 근데 윈도우 노트북 진짜 다른 어떤 노트북과 데려와도 얘만한 스피커 찾기 힘들어요. 일반 노트북들, 특히 초경량 노트북들은 정말 스피커 품질이 좀 비교하기 민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좀 태블릿하고 비교할 만하고 어떤 점에서는 노트북과 비교할 만하고, 이게 중간에 어디 사이라고 말씀드려야겠지, 이게 태블릿이다 노트북이다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서피스 프로를 사용하면서 되게 장점 위주로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윈도우 노트북이자 태블릿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발열하고 배터리 시간이에요. 원래 노트북이면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뭐 하나를 딱 떠올렸을 거예요. 아이패드, 맥북, M1 그거랑 비교하게 되면 확실히 얘가 아쉽긴 하거든요. 그런데 걔는 윈도우가 아니기도 하고 화면 터치도 맥북에선 되는 게 없고 펜도 못 쓰고 이런 식으로 키보드를 분리할 수도 없고요. 뭐 서로 비교하기에 조금 다른 군의 제품이니까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말하는 발열하고 배터리가 되게 많이 아쉽다는 거는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랑 비교했을 때 얘가 아쉽다는 거예요. 뭐 배터리야 사용하는 앱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뜨겁다는 게 문제고, 또 그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얘는 화면에 터치할 때 손이 닿는 요 부분이 주로 뜨겁다는 겁니다. 보통 노트북은요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얇은 대신에 밑에 있는 키보드 부분이 두껍고 주로 열은 키보드 쪽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타이핑할 때 손가락 끝이 뜨겁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서페이스 프로는 키보드야 뭐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선 열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요. 열은 주로 키보드 쪽이 아니라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필기를 할 수 있는 다른 윈도우 노트북하고 비교를 해보면 서피스 프로가 다른 노트북보다 열이 직접적으로 손으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필기 작업 자체가 그렇게 고사양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필기를 하시면 별로 안 뜨거운데 괜찮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고사양 작업하다가 이제 필기해야지 하면서 필기 앱 띄워가지고 손을 딱 올렸는데 뜨거워 하는 거예요 진짜. 물론 잠깐 식히면은 쿨링 시스템이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다시 식긴 식어요. 그런데 물론 서피스 프로에서 여기 본체에서 바디 쪽 디스플레이 뒤쪽 이 부분이 열이 발생한다는 점이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서피스 프로를 이렇게 다리 위에 올려놓고 사용할 때 아무리 고사양 작업을 해도 다리가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일반 노트북을 이렇게 다리 위에 올려놓고 조금만 고사양 작업을 하게 되면 다리에 화상 입기에 딱 좋고요. 근데 서피스 프로는 그런 게 없죠. 다리가 뜨거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배터리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역시 윈도우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한계, 거기에는 배터리 내용이 빠질 수가 없겠죠. 일단 서피스 프로 스펙 시트를 보면 배터리 지속 시간이 꽤나 길게 되어 있는데 노트북 배터리 시간 공식 표기 시간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믿을 게 별로 못 됩니다. 왜냐하면 윈도우 노트북들은 성능 옵션에 가서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디스플레이 밝기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앱이나 어떤 프로그램 돌리느냐에 따라서 배터리 성능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표기 시간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배터리 소모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제가 실제로 서피스를 끼고 하루 종일 생활을 해보면 하루 종일 배터리가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 촬영하는 이 시간까지, 지금이 6시죠? 이때까지 서피스를 하루 종일 끼고 놀면서 배터리를 계속 쓰고 있는데 지금 배터리가 한 10몇 % 남았잖아요. 요거를 좀 눌러가지고 자세히 보면 제가 한 아침 8시가 좀 넘어서 서피스 프로를 쓰기 시작했는데 오후 6시가 좀 넘을 때까지 이렇게 버티는 걸 알 수가 있죠. 한 오후 7시쯤 되면은 전원이 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잠깐 안 쓰던 시간도 있으니까 진짜 만약에 계속 쓴다면 한 7시간에서 8시간? 고사양 작업 안 하면 그 정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짧은 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서피스 프로 8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USB-C 타입이 썬더볼트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충전할 때 쓰는 USB-C 타입을 그게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면 옆에다 꽂아가지고 충전하시면 되고, 보조 배터리 자체가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면 그거 들고 다니면서 여기다가 꽂으면은 배터리 소모 속도보다 충전 속도가 조금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 충전 방식은 기존의 서피스 프로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피스 커넥터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서피스 프로 8은요 최신 유행에 맞게 USB-A 타입은 없고 USB-C 타입만 2개 있습니다. 이게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순수 태블릿은 몰라도 그래도 윈도우를 지원하는 건데 A 타입이 없다는 거는 조금 아쉽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다행인 점은 기본으로 제공하는 충전기에 이렇게 A타입 어댑터가 이렇게 같이 있긴 한데 어쨌든 충전기를 들고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A타입 USB를 꽂으려면 별도의 허브나 썬더볼트 도구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건 좀 불편하죠. 그런데 또 요즘 태블릿답지 않게 3.5mm 이어폰 단자 제공한다는 점은 좋고요. 그리고 일반 노트북하고 다르게 전원 버튼이 태블릿처럼 옆에 있고요. 볼륨 버튼도 옆에 있다는 거는 확실히 태블릿적인 느낌이 나긴 나요. 그리고 카메라도 전면에 하나가 있고 요 뒤에 후면에도 하나가 있다는 거, 태블릿이네 라는 느낌이 들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사용하면서 이거 정말 불편한 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바닥에 놓고 있을 때 저는 화면 2번 눌러서 켜기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옆에 버튼 눌러야 된다는 거는 조금 불편합니다. 이게 좀 검색해보시면 윈도우 태블릿에서도 화면 2번 눌러서 켜기 이게 옵션에 있긴 한데요, 저는 요 서피스 프로 8에서 제가 그 옵션 켜는 거 끝끝내 못 찾았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얘는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LTE를 지원하다 보니까 유심을 넣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 이렇게 있어요. 누르면 튀어나옵니다. 제가 일단 여러 영상에서 태블릿에서 데이터 쉐어링을 이용하게 되면 따로 요금을 내지 않고 태블릿에서 데이터 LTE를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서피스 프로에 그 LTE 유심을 넣으면 얘가 인터넷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매우 높은 확률로 제대로 안 될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LG면은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KT면요 태블릿 전용 유심을 넣으면 안 되고 노트북 전용 유심을 넣으면 됩니다. LG 데이터 쉐어링 유심을 꽂으면요 이게 1분마다 한 5초씩 인터넷이 끊겼다가 다시 연결됐다 막 그럽니다. 이게 뭐 저만 겪은 문제고 뭐 이 제품이 불량이 아니냐고요. 많은 분들이 서피스 프로 8에서 LG 데이터 쉐어링 유심을 꽂아가지고 시도했는데 저랑 똑같은 증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다른 통신사로 옮기고 해결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저희 사무실에 있는 아이패드에 꽂혀있는 데이터 쉐어링 유심을 빼가지고 여기다 꽂았는데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노트북용 유심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꾸니까 꽂으니까 또 되거든요. 그래서 전 이거 해결책 찾느라고 꽤나 고생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고생하지 말라고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이요 서피스 프로 8에 대한 리뷰 영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다른 노트북 리뷰 영상처럼 성능을 포함한 여러가지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것보다도 제가 실제로 이걸 사용하면서 다른 태블릿들을 많이 써본 제 입장에서 얘를 쓰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런 거 위주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것만 해도 충분히 내용이 길어져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거 위주로 담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 기준으로 성능을 조금 말씀드리면, 오버워치에서 FHD급 해상도에서 낮은 옵션으로 하게 되면 한 50프레임 조금 넘게, 이 정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 뭐 롤 정도 되는 게임은 잘 돌아가겠지만 서피스 프로의 성능은 많이 기대하시고 사시면 실망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여러 제품들을 번갈아 가면서 써봐야 좀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얘도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한번 써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저 한동안 주로 이걸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에 어느 날부터 여기에 서피스 프로가 올라와 있는 걸 보셨을 텐데, 이걸 쓰다 보니까 이번 영상에서도 길이 때문에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좀 많긴 한데, 그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시다면 앞으로도 그런 영상도 자주 올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